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천호산맹리학의 천호사입니다. 천호산맹리학 심화반 이번 시간에는 제18강 직업을 보는 법, 직업관법 중에서 객국과 용신으로 보는 법 그 세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재성격, 재성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심화반 제18강 직업관법 객국 기준에서 오늘 이 시간에는 입신행 중에서 그 5번째 편재격과 편재용신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성은 여러분요 재물을 뜻하죠. 금은보화 이것을 재성이다 이렇게 보는 것입니다. 편재와 역만은 활동의 별입니다. 편재와 역만은 활동의 별인데 재정을 담당하는 데는 그 천부적인 소질을 지니고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편재. 그래서 역만은 여러분요 외교. 역만은 외교, 매매, 교통, 운수. 이런 사업에서 수익을 얻는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편재는 경제적 이익을 위한 상업이라든지 사업, 금융, 경리, 세무 등 이런 쪽에서 직업을 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편재는 활동적이고 변화가 많은 업종, 그리고 서비스업, 기능 방면의 일이 종사함이 아주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적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첫 번째로 사주의 정관과 편재의 역량이 사주에 있는 편재와 정관 이 역량이 식신이나 정제보다 강한 사람. 식신이나 정제보다는 강할 수가 있죠. 식신하고 정제가 강한 건지 편재하고 정관이 강한 건지 이것을 보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강한 사람은 투기성과 모험성이 강하므로 자극적이고 활동성이 있고 도전적인 사업에 종사하면 좋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공장, 무역, 제조업, 가공업, 판매업, 업무 개발, 외근, 총무 등의 이런 일에 종사함이 좋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넘어갑니다.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식신과 정제가 많으면 이것은 공무이라고 했습니다. 행정, 서기 등의 일에 종사하면 좋고 각종의 상업이나 사업에 종사하여 큰 돈을 벌거나 금융업에 진출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금융업에. 그래서 사실은 이 재성은 돈하고 연관된 업이다 이렇게 봐도 되는 겁니다.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제왕하고 신왕하면서 배가 손상되지 않으면 큰 상인이 된다. 제왕하고 신왕하고 제왕하고 사주가 왕하면서 재성도 왕하면 이 말입니다. 그래서 이러면서 그 재성이 상의 손상됨이 없으면 큰 상인이 된다. 그런 점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사주에 충격이 있고 또한 공방이 되게 되면 이거는 소상인이나 중개상이 된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공방 공부를 했습니다. 충격하는 거 공부를 했죠. 그래서 일주가 왕하고 재성도 왕한데 그 재성이 상충하거나 충격하거나 이렇게 공방되지 말아라 이 말입니다. 그것이 되지 않으면 아주 큰 돈을 벌 수 있는 상인이 될 수가 있다. 이런 점이 되겠습니다. 그 여섯 번째 정제격과 정제용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정제는 여러분요 안정성을 위주로 돈을 버는 별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편재는 큰 돈이고 행재수가 되기 때문에 나름대로 몸이 있고 투기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정제는 그러한 투기성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안전성을 위주로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러한 사주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외근, 복잡한 업무, 뭐 사교적인 업무에는 이거는 부족해 갑니다. 외근을 하고 뭐 복잡하고 이런 것은 뭐 사교적이고 이런 것은 그런 거는 사실은 이 표적격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적격이 부적격하고 적격이 안 되고 문화, 그러니까 상점 같은 거, 뭐 안정적인 판매업, 뭐 소매업 이런 거, 그래서 경리나 봉급 생활자 이런 사람들이 이 정제계획에 완전히 적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정제하고 편제가 상당히 뭔가 그 구분이 될 수가 있습니다. 자, 그 첫 번째 보겠습니다. 정제는요,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게 취득한 이익, 이것을 말합니다. 노력의 대가로 정당하게 투기나 아주 위험한 이런 것은 절대적으로 잘 하지 않는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주 안정성이 있고 정당하게 이렇게 이런 돈을 벌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의 정제객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견실하고 단조로운 일에 종사하면 좋다. 견실하고 단조롭게 너무 복잡하고 한 것은 이것은 결코 싫어한다. 그런 내용입니다. 자, 안정성이 있는 제조. 그러니까 뭐 판매업, 뭐 금융업 이런 데에 종사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이것은 하다못해 은행에서 근무를 하더라도 마찬가지고 회사를 가더라도 안정성이 있는 그런 경리라든지 돈을 다루는 그런 직종에 근무를 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신앙한 정제객에 여러분, 신앙한 정제객의 정제가 역마와 동조하게 되면은 상업으로 이익을 얻는다. 자, 신앙한 정제객에, 신앙하고 정제객에 그 정제가 역마와 동조할 수가 있습니다. 역마는 여러분 인신사해가 역마죠. 그렇기 때문에 역마는 여러분 인신사해가 역마입니다. 이것이 역마살이죠. 그래서 이 역마살이 정제가 되면 그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정제가 역마살이고 역마살이 정제이기 때문에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는 상업으로 장사를 하든지 해서 이익을 얻는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신앙하고 재성이 약하면서 재성이 필요한 사주는 신앙한데 재성이 약하면서 재성이 필요한 사주는 사실은 이게 재성용신이 되겠죠. 그래서 기술, 공업, 기사, 노동자 등이 적합하다. 예, 여러분 신앙하고 재성이 약하다. 이걸요, 여러분 이 사주를 딱 피게 되게 되면은 이해를 하기가 상당히 좀 어렵습니다. 그러게 되면은 어렵는데 신앙하고 재성도 왕하고 이렇게 보게 되면 어느 것이 왕한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성도 왕하고 신도 일주도 왕하고 하는 것이 이것이 똑같이 말이지 똑같은 저으로 달듯이 이렇게 알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보면은 그런 것이 덕령하고 사주의 뿌리를 보고 그 재성의 뿌리를 보고 일주의 뿌리를 보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 근사치를 이제 보는 건데 여기에서 말하는 2번 항에서 말하는 신앙하고 재성이 약하다 이런 것을 흔히 보일 수가 있습니다. 보면은 신은 왕한데 재성은 약하다 이런 것은 결국 지지의 뿌리가 없고 있더라도 약하고 이런 겁니다. 보면은 이런 경우는 결국 신은 왕한데 재성이 약한 경우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재성이 또 이제 필요하다. 재성을 용신으로 한다 이렇게 봤을 때에 이거는 기술이나 공업 기사 노동자 등 이런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제와 역마가 둘 다 있으면 사업으로 이윤을 남길 수 있으므로 둘 다 있으면은 자, 그래서 교통 운수업이 좋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재성이 여러분, 나의 재성이 역마를 탔잖아요.
내 사주에 있는 그 역마가 재성이다 이거예요. 보면은.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경우에 역마를 탄 재성이다 보니까 그러면 역마는 여러분 움직이는 겁니다. 움직이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바로 운수사업이에요. 그냥 교통 내지 뭐 무역업 이런 것이 재성이 역마를 타기 때문에 흘러가는 거 이런 거 소위 이거 모든 것이 흘러가는 뭐 그런 운수업도 좋겠습니다만은 물처럼 흘러가는 수산업도 역시 좋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것입니다. 자, 그 네 번째로 보겠습니다. 정제격에 정관이 있으면 기술자 기능인. 자, 정제격에 정관이 있으면 기술자가 되든지 기능인이 될 수가 있다.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정제격이면서 정관이 있을 수가 있죠. 자, 넘어왔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도 계속해서 식상격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식상격. 자, 식신과 상관을 식상격 이렇게 부르죠. 그래서 사주의 식신과 상관이 격으로 정해지게 되면은 혹은 용신으로 정해질 때 어떠한 직업을 가지게 되는지 여기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